2022년 1월 19일 수요일 아침 오늘의 암호화폐 소식. 오늘은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무엇이? 금리 인상. 제목 인플레 잡느냐 못 잡느냐보다 연착륙 가능한지가 관건이다. 기사 내용은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데 제가 잠시 후에 이 기사를 통해서 암호화폐까지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퀄리티 콘텐츠 향상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정중하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서히 조금 거래량이 빠지면서 리플을 포함한 전반적인 암호화폐가 살짝 움츠러든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 2022년 1월 상반기 제가 분석을 해놨고요. 1월 하반기 전략, 앞으로 남은 1월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에 대한 전략을 이 영상에 15분짜리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 리플 말고 다른 암호화폐 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 아시다시피 3, 4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까지 테이퍼링을 마치자마자 긴박하면 바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고요. 아니더라도 3회, 많으면 4회, 또 어제 JP모건에서는 뭐 7회, 8회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믿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뭐 저의 의견입니다. 내 차례 되더라도 인플레이션 수치에 뒤처질 수도 있다. 연착륙을 노리기 위해서는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주시해야 된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목표는 단순한 인플레이션 해소가 아닌 경기 회복세 둔화, 주식시장 폭락 등의 영향 없이 물가 상승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좋죠? 단순히 인플레이션 해소만을 위해서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경기 회복세도 좀 둔화시키면서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리플 같은 아니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폭락 등의 영향 없이 물가 상승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 좋습니다. CNN 비즈니스는 현지 시간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CNN 비즈니스에서 연준은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초기 대응은 늦은 편이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인플레이션이 공급망 대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봤다가 몇 달 새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8개월 연속 5% 이상 급등한 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면서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 조기 종료와 금리 인상까지 예고했습니다. 그랬죠? 3월 테이퍼링 마무리하자마자 바로 금리 인상도 올릴 수 있다는 굉장한 하키시한 대파적인 발언이 나왔죠. 전문가들은 연준이 최소한 인플레이션은 따라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선임 경제 분석가 아디티아 바베는 연준은 이미 위기에 처해 있다. 어디서 보든 인플레이션이 매우 심하다. 걱정스러운 그림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건 할 수 있죠. 경기 회복세를 가라앉히지 않고 월가를 당황시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따라잡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준 임원이었던 조사기관 퀼 인텔리전스의 최고 경영자인 다니엘 디마르니토 부스는 우리는 연착륙에 대해서 여러 세대의 기자들이 언급하는 것을 봐왔다. 언제나 듣기 좋은 소식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연준은 1980년대 초에 폴 볼커가 이끌었던 당시에도 금리를 극적으로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길들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급작스런 제동에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졌죠. 금리를 극적으로 인상했죠. 1980년대 초. 42년 전이네요. JP모건 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 어제 말씀드렸던 다이먼은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상하고 브레이크 밟도록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제롬 파월을 매우 신뢰한다면서 경제적 성장을 멈추지 않고, 중요하죠, 인플레이션 압박을 늦출 것이다. 경제적 성장을 멈추지 않는데요. 경제를 계속 지금
발전시키면서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압박을 늦출 것이다. 현 시점에서 바늘을 꿰는 것은 연준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판티온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수석 경제학자인 이언 셰퍼드스는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언제 최고조에 달하느냐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최고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언제 최고에 달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가, 인플레이션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곧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 상황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바벤은 연준이 4차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뒤처지는 수준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할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분분합니다. 현재 금리가 제로에 가깝고 미국 경제가 강세를 띠면서 오미크론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가 일기 시작했죠. 실업률은 낮고 노동력 부족으로 일자리 수는 늘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이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상승을 가속화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성장 전망치는 낮추고 있습니다. 연준은 채권 시장도 주시해야 합니다. 부스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장단기 채권이 각각 그리는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연준은 이 수익률 곡선이 역전할 정도의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의도적으로 미국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는 것인데 이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공격적일수록 증시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공격적일수록 증시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 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도 같습니다. 요즘은 증시하고 암호화폐는 크립토 커런시는 커플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은 지난해에 비해서 부진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이 곧 경제인 것은 아니지만 월스트리트의 혼란은 소비자와 기업들 사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수익률 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염병 상황 속 경제를 관리하는 법이 어렵기 때문에 연준이 인플레이션 정책에 있어서 실수한 바는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미시간대 공공정책 경제학과 교수 저스틴 울퍼스는 우리는 대유행 경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때 일반적인 교과서는 사라지게 된다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하네요. 우리 실물 경제, 특히 주식이나 암호화폐는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다라고 저희 방송에서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불확실성이 언제쯤 걷어질지. 그래서 다시 한번 살짝 빠지고 있는 이 암호화폐 리플을 포함한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가격이 언제쯤 모멘텀을 잡고 회복이 될지는 그 누구도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속도가 공격적일수록 증시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 즉 금리 인상 속도가 공격적일수록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역시 똑같이 커플링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하시고, 금리 인상이 어쨌든 3, 4회로는 일단 정해진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3월부터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예측한 범위 내에서 계속 움직여 줄 것인지, 아니면 더 줄여질 것인지, 아니면 더 늘어날 것인지, JP모건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이것에 따라서 이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실물 경제는 엄청난 요동을 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여러분께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암호화폐가 수익률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더리움의 책임도 아니고요, 도지코인의 책임도 아니고, 리플의 책임도 아니고,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다만 전반적인 세계 경제가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점까지 생각하시면서 이 불확실성을 벗어날 때가 언제쯤인지를 기다려보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 같은 또는 여러분 같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그럴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콘텐츠 퀄리티 향상에 큰 도움 되니까요. 여러분께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멤버십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조인하셔서 바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장입니다. 정말 차라리 변동성이 심해서 폭락 이런 게 더 차라리 다이내믹하지.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시장은 더 사람을, 특히 개인 투자자, 초심자분들을 질리게 하더라.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patience. 정말 여기서 한번 승부를 보고 싶다면요. 승부를 보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떠나시면 되는 거고요. 승부를 한번 보고 싶다. 한번 끝장 보고 싶다. 그 어떤 결과도 괜찮다. 이런 분들이시라면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12시에 뵙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